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주 그냥 뭐 연일 대형 사고, 대형 마약 사건 터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죠. 유아인이 마약을 해서 한번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유아인 팬들 엄청 실망했죠. 그러다가 잠잠하나 했더니 이성균이 한번 터졌습니다. 며칠 전에. 이성균 터지고 나서 바로 이틀 후에 드디어 지드래곤이 터졌습니다. 자, 지드래곤 팬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지드래곤의 평상시 행동에 대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하죠.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공항 나갈 때 그냥 걷질 않죠. 해롱해롱 하죠. 해롱해롱. 누가 봐도 저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니었어요. 팬들은 더 잘 알고 있었죠. 저거 분명히 약에 취해서다. 그러면 일반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감시 감독을 하고 있었겠죠. 만약에 이런 마약 관련 수사기관은 그럼 그게 포착된 게 오래전이랄 거리 오래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하필 왜 지금 터뜨렸을까?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과거의 연예인 마약 사건과 국정 운영 상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제일 크게 최초로 터진 게, 최초라기보다도 제일 처음으로 뉴스 기사화된 게 박정희 대통령 때 1975년도에 한번 터집니다. 그때부터. 그때 누가? 우리나라 락의 대부 신중현 이장희, 그 다음 유명한 윤영주 대마초 사건으로 터집니다. 그 당시는 히로뽕 이런 거 좀 약해 없었어요. 연예인들 주로 대마초를 많이 했어요. 대마초 사건이 터집니다. 아주 기사를 대대적으로 냈어요. 자, 그러면 1975년 박정희 정권 때 전국이 어땠냐? 자,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때 긴급조치 9호라는 걸 발동을 합니다. 명령. 이 긴급조치 9호라는 걸 찾아봤어요. 이게 어떤 어마무시한 대통령 명령입니다. 이게 이제 긴급조치라는 건 1호부터 9호까지가 발령이 됐는데 9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1975년. 아마 1964년부터 1호를 발동한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회가 불안하다. 특히 간첩이 내려올 것 같다. 간첩으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질 것 같다 하면은 한 게 법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대통령 명령을 긴급조치라고 해서 발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그냥 법이에요. 법을 초과하는 명령이 돼요. 그래서 주로 반사회적인 간첩,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넣을 때 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발동된 게 1975년인데 이때 좀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게 뭐냐? 인민혁명당 사건. 간첩 활동에서 잡은 인민혁명당 사건이에요. 중앙정보부에서 작업을 해서 잡은 간첩 활동을 한 사건입니다. 이때 재판을 마지막으로 해서 8명이 재판 마지막 결과 후에 며칠 후에 8명이 사형이 돼버립니다. 이례적인 거예요. 자, 요즘 보세요. 유영철 그런 살인마들도 벌써 거의 한 8년, 9년이 됐는데 아직 사형선고가 사형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재판 떨어지고 불과 며칠 후에 그냥 8명 바로 형장 이슬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게 긴급조치 9호입니다. 이게 발동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 해서 사회가 불안하고 시끄럽죠? 예? 이거를 이때 이제 유야무야 제 생각엔 다른 데 시선을 돌려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호기심을 갖는 연예인들 대마초 사건을 빡빡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민혁명당 사건이 약간 기사에서 약간 수그러져요. 물 탄 거죠. 희석된 거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유력한 아마 국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고가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면서 1977년에 자, 우리나라 가왕 조용필도 대마초 사건 한번 또 걸립니다. 자, 조용필이가 이때만 대마초를 펴였을까요? 아니죠. 미군 부대 대마초니까 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조용필 미군 부대부터 활동했잖아요. 그러면 대마초가 이때만 걸렸을까요? 이때 왜 걸렸을까요? 제 생각은 그 전에도 폈는데 알고 있는데 이때 뭔가를 터뜨립니다. 77년
이때 전국이 상당히 불안했겠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예? 이런 시기였어요. 자, 이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979년 서거를 하면서, 자, 전두환 정권 들어옵니다. 전두환 정권 들어와서 연일 데모죠. 전두환 정권 광주 사태를 지나면서 매일 국민이 데모, 대학생들은 매일 공부를 안 합니다. 거의 매일 데모로 살다시피 합니다. 예? 그러다 전두환 정권 말기 1987년 이제 정권을 좀 물려줘야 될 때 너무 시끄러우니까 노태우한테 정권을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태우 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때 뭐 엄청났죠. 전두환 1987년 이때 뭐냐? 이때 유명한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생각나는데 계속 그냥 데모만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데모. 예? 그냥 보도블록이 대학교 앞에 보도블록이 남아나지가 않았죠. 맨날 그거 부셔서 던지느라고. 전경들은 그거 맞고 어마무시했으나 1987년 데모 이때 뭐가 나왔냐? 노태우가 결심을 하죠. 전두환처럼 그냥 간접죄로 이렇게 정권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나 직선제 하겠다. 그게 6.29 선언. 그 전에 엄청 데모했습니다. 6.29 선언으로 민주화 항쟁이 약간 수그러들죠. 이때 이 엄청난 혼란의 민주화 항쟁의 시기에 터진 사건이 있습니다. 연예인. 근데 부활의 김태원, 전인권 1987년에 대마초 사건으로 딱 뉴스 빡빡 나옵니다. 근데도 이때는 너무나 민주화 항쟁 이게 너무 수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김태원, 전인권 아무리 대마초 사건 뉴스에 띄어도 시선이 안 가요. 온 국민이 민주화 항쟁에 이게 초점을 맞추고 거의 온 국민이 데모나 항쟁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노태우가 황복을 하죠. 황복을 하면서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6.29 선언합니다. 자, 그 후로 1990년 노태우가 정권을 잡고 드디어 이승철이가 1990년도에 대마초 사건으로 또 걸립니다. 1990년도에 뭐가 있죠? 그 유명한 영화로도 많이 나온 범죄와의 전쟁을 합니다. 자, 노태우 정권도 순탄하지가 않았죠. 노태우 정권 잡고도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직선제로 했는데도 계속 데모를 해. 군부의 연속이라 이거지. 계속 민주항쟁 계속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이 하다못해 범죄의 전쟁, 전국의 조폭들 다 잡아들이겠다. 범죄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약간 민심을 잠재워요. 이 범죄의 전쟁 선포 전에는 이승철 대마초 사건 띄워봤어. 안 돼. 좀처럼 수그러지지가 않아. 그래 큰 칼 하나 뽑아야겠다. 자, 전두환이가 삼청교육대 하듯이 나는 삼청교육대 말이 많으니까 난 범죄 전쟁 범죄 전쟁을 다소 범죄 전쟁 때 참 그 경찰들 순직하신 분들 많죠. 그래도 이때 우리 대형 큰 조폭들 많이 잡아서 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승철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수 정권이 이렇게 그 연예인들 마약 사건 이슈화해가지고 기사화해서 국정 이런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이런 말들도 좀 있어 일부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도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판단에 맡겨서 이 사건을 한번 되짚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다 개인적으로 판단에 맡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민주정권, 자 2001년도에 김대중 정권 때 뭐가 터집니까? 싸이 대마초 사건 터집니다. 싸이 대마초 사건. 자, 그러면 이 김대중 정권도 2001년도에 싸이를 과연 이용해서 국정의 운영이나 국정의 문제를 덮으려고 한 것이냐? 2001년도 아무리 찾아봐도 뭐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주로 한 거는 이제 김정일이 만나러 간 거, 그거 좀 이슈화되고 뭐 없어요. 없어요. 싸이 대마초 사건 걸리고 뭐 하고 군대 2번 갔다 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남자들은 가끔씩 이런 악몽을 꿉니다. 군대 2번 가는 악몽 엄청나죠. 그 악몽 진짜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이는 군대를 2번을 갔다 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애국자입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 저질러서 갔다 왔지만